지하 창고의 공기는 첫날보다 더 무거웠다. 이미 한 번 열어본 상자들이 바닥에 남아 있었고 뚜껑을 닫지 못한 채 다시 밀어넣은 파일들이 서가 여기저기에 비스듬히 끼워져 있었다. 강태사는 그걸 보며 괜히 기침을 한 번 했다. 이 공간이 사람의 흔적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지 않냐? 어제 본 그 박스 말이야. 누가 일부러 눈에 띄게 놔둔 느낌이야. 이세인은 대답하지 않고 다른 상자의 봉인을 뜯고 있었다. 오래된 테이프가 종이와 함께 뜯겨나가며 낮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그리고 손을 멈췄다. 태산아, 왜? 이거 봐. 상자 안에는 사건 기록이 2겹으로 들어 있었다. 공식 보고서 묶음 아래 땀 끼워 넣은 얇은 서류철. 누가 봐도 의도적이었다. 사건 번호도 결제선도 없는 문서였다. 강태산이 다가와 서류를 넘겼다. 또 백호 교수? 이름은 이번에도 거기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진이 없었다. 대신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다. 필체가 일정하지 않았다. 급하게 쓴 듯한 문장들이 군데군데 끊겨 있었다. 강태산이 소리내어 읽었다. 사망 원인 심정지, 외상 없음, 독극물 반응 없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야, 이거 그냥 자연사잖아. 그 아래 강태산은 다시 시선을 내렸다. 사망 시점 추정, 전날 밤, 접촉 시점 불명. 잠깐의 침묵. 접촉? 뭘 접촉해? 이세인은 서류를 넘겼다. 거기에는 사진 몇 장이 스테이플러로 묶여 있었다. 아파트 현관, 좁은 원룸 내부, 침대 옆 탁자,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종이 상자. 소포야. 사망 전날 학교에서 받은 거래. 학교? 학회 명의. 학교에서 개인한테 소포를 보내? 기록엔 그렇게 되어 있어. 이세인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갔다. 상자 옆에 놓인 봉투 하나. 봉투는 개봉되어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편지는? 없어. 버렸겠지. 아니, 기록에 따르면 편지지는 백지였대. 장난 아니냐? 누가 백지 편지를 보내? 그래서 이상한 거야. 봉투 재질이 특이하다고 적혀 있어. 공기가 잘 안 통하는 종이래. 요즘 그런 봉투 많잖아. 1989년이야. 그 말에 강태산이 입을 다물었다. 서류를 넘길수록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 않았다. 사망자는 민지, 당시 대학원생. 외상도 없고 약물 반응도 없었다. 병원 기록에는 급성 심정지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게 왜 여기까지 내려왔지? 미제도 아니고 해결된 사건도 아닌데? 이세인은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시간을 벌 필요 있음. 그리고 그 아래 이름, 백호. 경찰이 아니라 의사가 쓴 말투야. 부검을 바로 안 했다는 뜻이야. 왜? 죽음이 너무 깔끔했거든. 강태사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다. 작은 소포 상자, 열어본 흔적, 그리고 비어있는 봉투. 이 사람 죽기 전에 누구 만났대? 수정. 그 수정 교수님? 그땐 조교였겠지. 이세인은 다음 서류를 꺼냈다. 다방 영수증, 간단한 목격 진술, 날짜는 사망 하루 전. 그럼 응. 그날 이미 상태가 안 좋았대.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 지하 창고 안에서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다. 강태사는 상자 옆에 적힌 번호를 확인했다. 이거 같은 사건 박스 아니야? 맞아. 그럼 아직 남았다는 거네. 이세인은 서가 깊숙한 곳을 바라봤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워진 사건이야. 강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상자의 봉인을 잡았다.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지하 창고에 또렷하게 울렸다. 기록은 아직 말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다방문을 열자 커피 볶는 냄새와 눅눅한 나무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수정은 이미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를 펼쳐놓고 있다가 민지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늦었어? 아니, 나도 방금. 민지는 자리에 앉으며 외투를 벗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지만 수정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얼굴 안 좋아 보여. 그래? 민지는 웃었다.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커피가 나왔다. 민지는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정이 물었다. 며칠 전 소개팅은 어땠어? 별로. 왜? 억지로 나간 자리였어. 금방 끝냈고. 수정은 더 묻지 않았다. 민지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마음이 정리된 경우였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 조금 이상했어, 느낌이. 벌레가 날 보는 느낌? 그리고 나를 너무 오래 보더라, 웃으면서. 그래서
말 안 할 때도 무서웠어. 민지는 웃으며 말을 흐렸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연락은? 왔었어. 삐삐로. 답장했어? 아니? 그걸로 소개팅 이야기는 끝났다. 잠시 후 민지가 다시 말을 바꿨다. 그러고 보니 어제 학교에서 소포 받았어. 소포? 응, 학회 이름으로. 수정이 눈을 깜빡였다. 학회에서? 응, 이상하네. 우편으로 오지 않아? 학회에서는 그런 거 안 보내잖아. 보내도 자료집이나 팜플렛이지.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게. 나도 좀 의외였어. 뭐가 들어있었는데? 초콜릿이랑 봉투 하나. 수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초콜릿? 응, 학회가 초콜릿을 보냈다고? 민지는 웃었다. 그러니까. 수정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었다. 요즘엔 별걸 다 하나 보지 뭐. 민지는 그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넘겼다. 그 말로 소포 이야기는 끝났다. 소개팅 이야기도 거기까지였다. 두 이야기는 같은 테이블 위에 있었지만 서로 닿지 않았다. 잠시 후 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낮았다. 그리고 상건이가 얼마 전에 찾아왔었어. 허상건? 응, 그 전 남자친구? 갑자기 왜?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이것도 줬어. 수정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지가 손을 들어 보였다. 손가락에 낀 은반지. 오래된 디자인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듯 깨끗했다. 너 뭐라고 했어? 아직 대답 안 했어. 생각 좀 해보겠다고. 수정은 말을 고르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 진심인 것 같아? 한약까지 가져왔어. 요즘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건강 챙기라면서. 한약? 응, 집에 냉장고에 넣어뒀어. 아직 안 먹었지만. 수정은 반지를 다시 보았다. 민지의 표정은 복잡했다.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조심해. 너 헤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아. 근데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 수정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민지의 손을 잠깐 잡아줬다. 네가 행복하면 돼. 근데 서두르지는 마. 응, 고마워. 헤어질 시간이 되자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현기증이 스쳤다. 테이블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아무 일 아닌 듯이 말했다. 괜찮아.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그 한약 함부로 먹지 말고. 응, 그게 마지막이었다. 1989년 이틀째 되는 아침, 민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전날 다방에서 수정과 헤어진 이후로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피곤함은 흔한 이유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죽음이 가장 쉽게 숨는 자리였다. 형광등은 낮에도 켜져 있었다. 민지는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아침 강의가 끝난 뒤 수정은 자연스럽게 삐삐를 확인했다. 메시지가 없었다. 민지는 지각을 하는 편이 아니었고 결석을 하면 반드시 연락을 남겼다. 수정은 강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음 일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심 무렵에 되어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수정은 학과 사무실에 들렀다. 행정실 직원은 민지에 대해 물어보자 고개를 저었다. 오전에 들린 적은 없다는 답이었다. 대신 직원은 바른 이야기를 덧붙였다. 소포는 받아갔어요. 어지요. 수정은 잠시 그 말을 뒤집어 봤다. 소포요? 네, 학회 이름으로 왔어요. 서명도 했고요. 직원은 서류철을 넘겨 서명을 보여줬다. 민지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수정은 더 묻지 않았다. 그 이상 확인할 내용은 없어 보였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어도 민지는 연락이 없었다. 수정은 결국 민지의 집을 향했다. 민지의 집은 학교에서 2정거장 떨어진 오래된 연립주택이었다. 수정은 계단을 오르며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괜히 성급해지는 게 싫었다. 하지만 현관 앞에 섰을 때 이상한 감각이 먼저 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은 없었다. 수정은 다시 삐삐를 확인했다. 화면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민지가 늘 쓰던 집 전화번호를 떠올리며 현관 옆에 붙은 공동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신호음은 갔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다. 문틈 아래로 신문이 끼어져 있었다.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였다. 수정은 관리인에게 연락해 문을 열었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문이 열리자 실내 공학자 늦게 따라 나왔다. 묘하게 눅눅한 공기였다. 음식 냄새도 향수 냄새도 아니었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 가방은 소파 옆에 놓여 있었고 외투는 의자에 걸려 있었다. 신발도 가지런했다.
누군가 급하게 나간 흔적은 없었다. 수정은 민지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방문은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수정은 잠깐 망설였다. 괜히 걱정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민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이불은 정돈된 상태였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수정이 다가가 민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어깨를 흔들었다. 피부는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그제야 수정은 민지의 손을 보았다. 손가락에 낀 은반지, 허상건이 준 그 반지. 민지는 그걸 끼고 잠든 것이다. 수정은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공중전화로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지만 숫자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다시 눌렀다. 구급 요청이었다. 말이 끊어져 이어졌다. 잠시 후 낡은 구급차가 도착했다. 들것이 내려오는 동안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았다.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속도는 민지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심전도 소리는 짧게 울리다 멈췄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다.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유지했다. 몇 가지 확인이 오갔고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병원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외상 없음, 동물 반응 없음, 심장 이상 소견. 심정지로 인한 사망으로 보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정리됐다. 수정은 병원 공중전화로 민지의 가족을 연락했다. 그리고 백호 교수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가족과 얘기해서 부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장례를 미루게. 이미 심정지로 심장은 멈췄을지 몰라도 마지막은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지. 부검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기계 소리보다 먼저 들리는 건 고무장갑이 스치는 소리였다. 백호는 방 한쪽에 서서 부검이의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정은 문 밖에서 기다렸다. 부검은 예정보다 오래 걸렸다. 백호가 직접 요청한 알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심장, 폐, 간, 위, 모든 장기를 세밀하게 검사했다. 독성 검사도 일반 스크리닝을 넘어 특수 알목까지 포함했다.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심장에 구조적 이상 없고 혈관도 깨끗합니다. 외상 흔적 없고 장기 손상도 없습니다. 독성 반응도요? 일반적인 스크리닝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수 약물 검사도 음성입니다.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부검이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런데 뭔가 있습니까? 자궁을 확인해 보니 임신 초기 소견이 보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얼마나? 약 4주에서 5주 정도, 1개월 조금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메모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부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게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백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문 쪽을 바라봤다. 이건 사건의 그림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군요. 부검실이 나서자 수정이 벽에 기대서 있었다. 백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됐어요? 수정적이요. 앉으세요. 수정의 표정을 보고 수정은 천천히 복도 의자에 앉았다. 민지 씨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수정의 표정이 굳었다. 임신이요? 1개월 정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다. 허상건, 은반지, 다시 만나자는 제안, 그리고 민지의 망설임. 그럼 허상건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호는 수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부터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민지 씨 주변 사람들. 누가, 왜, 어떻게. 교수님, 이게 정말 살인일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습니다. 경찰서 회의실, 정 형사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이름들을 적어 내려갔다. 백호와 수정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일단 민지 씨와 최근 접촉한 사람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 형사가 첫 번째 이름을 적었다. 허상관, 전 남자친구, 며칠 전 재회 시도, 반지와 한약 전달. 백호가 말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기가 있다는 건가요? 반대입니다. 재결합을 원했다면 오히려 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약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약? 민지 집 냉장고에 있었어요. 허상건이 건강 챙기라고 준 거래요. 백호가 끼어들었다. 한약 성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혹시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압수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정 형사가 두 번째 이름을 적었다. 김은빈,
허상권의 현재 여자친구. 김은빈이요? 네, 허상권 주변 조사 중에 나온 이름입니다. 민지 씨와 며칠 전 만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카페에서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정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민지가 누군가와 싸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허상권 때문에. 김은빈의 동선을 확인해야겠군요. 정영사가 세 번째 이름을 적었다. 이동우, 소개팅 상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화학과 출신입니다. 현재 제약회사 임구원. 그리고 정영사가 파일을 넘겼다. 과거에 민지 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었고요. 뭐라고요? 2년 전 일입니다. 그 후 성형 수술을 했고 최근 소개팅 주선자를 통해 다시 접근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를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소개팅 후에도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백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3명 모두 동기가 있군요. 허상권은 임신한 전 여자친구, 김은빈은 현 남자친구를 뺏길 위기, 이동우는 집착.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증거부터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지의 집은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다. 백호와 수정 그리고 정영사가 함께 들어갔다. 백호는 흰 장갑을 끼고 천천히 방을 둘러봤다. 거실 테이블 위 학회 명의로 온 소포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린 상태였다. 백호가 상자를 들여다봤다. 초콜릿 포장지와 찢어진 봉투, 그리고 백호가 봉투를 빛에 비춰봤다. 백지 편지. 이건 나중에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정영사가 냉장고를 열었다. 여기 한약이 있습니다. 한약 봉지가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직 뜯지 않은 상태였다. 백호가 다가와 봉지를 들어 올렸다. 한의원 이름이 적혀 있군요. 이걸 압수해서 성분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수정이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백호가 그걸 받아들었다. 민지 씨와 남자 한 명. 허상권입니까? 네, 옛날 사진이에요. 대학교 때 찍은 것 같아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백호는 사진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정영사가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작은 상자였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이상한 인형이 들어 있었다. 인형에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닭피군요. 뭐라고요? 이 붉은 얼룩, 닭피입니다. 정영사가 편지를 펼쳤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포기해. 안 그러면 다음은 너야. 백호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종이 질감, 잉크, 필체를 꼼꼼히 살폈다. 협박장입니다. 그리고 이 인형은 저주 인형처럼 꾸민 것 같고요. 김은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상권과 헤어지라는 압박이었겠죠. 그럼 김은빈이 범인입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협박과 살인은 다른 문제니까요. 학교 연구실. 민지의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몇 가지가 더 발견됐다. 수정이 서랍을 열자 삐삐 메시지 출력물이 나왔다. 여러 장이 모여 있었다. 이건 허상권 번호예요. 메시지들은 거의 매일 왔던 것으로 보였다. 보고 싶어. 밥 먹었어? 건강 챙겨. 다시 만나줄 수 없을까? 집요하게 연락했군요. 민지는 답장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수정이 다른 종이를 꺼냈다. 민지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다. 상건이 만나기 10월 15일 이야기 들어보기. 만났다는 뜻이군요. 사망 3일 전입니다. 정영사가 다른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수첩에는 날짜별로 짧은 일기가 적혀 있었다. 백호가 마지막 장을 펼쳤다. 10월 16일 은빈이가 찾아왔다. 무서웠다. 상건이와 헤어지라고. 안 그러면 후회할 거라고. 백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0월 17일 이상한 소포가 왔다. 학회 이름인데 뭔가 찜찜하다. 초콜릿은 먹었는데 편지가 이상해.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다. 10월 18일 민지는 죽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증거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영사가 첫 번째 섹션을 가리켰다. 허상권 관련 증거, 사진, 은반지, 한약, 지속적인 연락. 그리고 임신. 김은빈 관련 증거, 협박 편지, 닭피 인형, 민지와의 대면 다툼. 동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죠. 이동우 관련 증거는 정영사가 말을 멈췄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소개팅 한 번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의 배경을 보세요. 화학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전력. 학회명이 소포. 이건 누구나 보낼 수 있지만 안에 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아직 그 물질이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백호가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다. 3명 모두 용의자입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민지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허상건은 감정으로, 김은비는 위협으로, 이동우는 백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기술로. 백호와 수정은 허상건이 한약을 구입한 한의원을 찾아갔다. 작은 한의원이었다. 한의사는 60대 정도의 온화한 인상이었다. 기억납니다. 어떤 한약을 지어주었습니까? 보통 보약입니다. 피로회복, 기력 증진 위주로. 성분을 알 수 있을까요? 한의사가 처방전을 꺼냈다. 인삼, 황기, 탕귀, 그리고 마황을 조금 넣었습니다. 백호의 눈빛이 변했다. 마황이요? 네, 감기 기운도 있다고 해서 조금 넣었습니다. 한의학계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넣었습니까? 한 첩에 3g 정도입니다. 백호가 계산기를 꺼냈다. 일반적인 양보다 많습니까? 조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은 규제도 없었고요. 마황의 부작용은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심한 경우 부정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정이 끼어들었다. 그럼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용량으로는 글쎄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지 않는 한. 허상건 씨가 직접 왔습니까? 네, 여자친구 건강이 안 좋다면서 정성스럽게 고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처방전 사본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백호는 한약 봉지를 가지고 대학 연구실로 돌아왔다. 수정이 성분 분석을 도왔다. 마황 성분을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교수님, 이거 뭡니까? 마황 함량이 처방전보다 높아요. 거의 2배입니다. 백호가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한의사가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조작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허상건이 직접 한약을 받아갔습니다. 그 후 민지 씨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누군가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한의원에서 남은 약재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 자료실. 강태사는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복잡하네. 용의자가 3명이나 돼. 그리고 각자 증거도 있어. 허상건은 한약, 김은비는 협박, 이동우는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하지만 백호 교수는 이동우를 주목하고 있어. 왜? 다음 파일을 봐. 이세희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다. 제목은 편지 분석이었다. 이게 뭔데? 백호 교수가 학회 소포 안에 백지 편지를 분석한 기록이야. 백지인데 뭘 분석해? 그게 백지가 아니었대. 백호는 백지 편지를 연구대 위에 펼쳐놓았다. 알코올 램프를 가까이 두자 희미한 글씨가 떠올랐다. 글씨가 나타나요. 온도 감응성 잉크입니다. 특정 온도에서만 보이는. 하지만 글씨는 중간중간 끊겨 있었다. 읽을 수가 없어요. 2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와 반응하는 것, 하나는 열에 반응하는 것.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읽히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백호가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 봉투도 특수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재질이에요. 이런 게 실험실 용품입니다. 일반인은 구하기 어렵죠. 백호는 편지지와 봉투를 나란히 놓았다. 이 편지의 목적은 읽히는 게 아니라 접촉? 정확합니다. 편지를 여는 순간 봉투 안의 물질과 편지지의 물질이 만나면서 백호가 말을 멈췄다. 반응이 시작됩니다. 어떤 반응이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초콜릿까지 함께 고려하면 백호는 초콜릿 포장지를 집어들었다. 3가지가 조합되면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독?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검에서 나오지 않은 독. 백호는 정형사를 불러 발견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화학 무기입니다. 화학 무기라뇨? 편지지, 봉투, 초콜릿 3가지가 특정 순서로 접촉하면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어떤 독입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보툴리누스 독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툴리노스? 신경 독소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분해돼 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검에서 안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 형사가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다. 그럼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화학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험실 장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동우. 네, 제약회사 연구원입니다. 정 형사는 이동우의 배경을 다시 조사했다. 화학과 수석 졸업, 제약회사 연구원, 그리고 교수님, 이거 보세요. 정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동우가 최근 연구한 프로젝트입니다. 뭡니까? 신경독소 중화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신경독소를 중화하려면, 신경독소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민지 씨를 스토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성형까지 하고 다시 접근했고요. 이제 불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이동우를 부르기 전 다른 두 용의자도 확인하기로 했다. 허상건은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왔다. 민지의 죽음을 듣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임신, 정말입니까? 네, 당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상건이 고개를 떨구었다. 몰랐습니다. 민지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약은 왜 줬습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요.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마황 성분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한의사가 넣은 거예요. 저는 그냥 처방대로. 한약을 받은 후 민지 씨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어디 보관했습니까? 집 냉장고예요. 왜요? 누가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허상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빈이가 집에 온 적은 있습니다. 백호는 잠시 허상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김은빈 말입니까? 네, 근데 설마. 김은빈도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다. 저 왜 불렀어요? 민지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모르는 사람요? 거짓말입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김은빈의 표정이 굳었다. 만났어요. 그래서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권이한테서 떨어지라고 했죠? 협박도 했습니까? 편지 보낸 거요? 인형도 보냈죠. 닭피를 묻혀서. 김은빈이 고개를 돌렸다. 그래요. 보냈어요. 겁주려고요. 근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허상건 집에 간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뭐? 한약을 본 적은? 냉장고에 있던 거요? 봤어요. 근데 전 안 건드렸어요. 백호는 수정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정리하고 있었다. 3명 모두 동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허상건은 한약으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었지만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재결합을 원했으니까요. 김은빈은 협박과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학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 이동우입니다. 화학 전문가, 신경독소 연구 경력, 스토킹 전과. 백호가 학회 소포 사진을 다시 꺼냈다. 이 소포를 보낼 수 있는 사람, 이 안에 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증거가 있나요? 아직은 추론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내일 이동우를 불러야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지문입니다. 2025년 자료실. 이세인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용의자 3명이 모두 드러났고 증거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백호 교수는 이동우를 의심하지만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없어. 다음 파일에는 뭐가 있는데? 이세희가 다음 상자를 가리켰다. 신문 기록? 그리고 그녀가 파일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 적힌 제목. 자백. 누구? 이세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백호의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기술은 항상 쓰는 사람을 먼저 드러낸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강태산과 이세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계속 봐야겠네. 응.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상자를 닫는 소리, 테이프를 다시 붙이는 소리. 지하 창고의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깜빡이고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기록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다시 열어주기를, 진실이 끝까지 전해지기를. 백호는 국과수에 의뢰한 지문 분석 결과를 받았다. 학회 소포의 봉투, 편지지, 초콜릿 포장지에서 채취한 지문들이었다. 분석관이 결과지를 건넸다. 총 3사람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3명이요? 네, 첫 번째는 피해자 본인 민지 씨의 지문입니다. 당연하겠군요. 소포를 개봉했으니까. 두 번째는 확인되지 않은 지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호.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동호의 지문이 봉투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안쪽이요? 네, 편지를 봉투에 넣을 때 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갑을 꼈다면? 일부 구역에서만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장갑을 끼다가 벗었거나 실수로 만진 것 같습니다. 백호는 결과지를 접으며 말했다. 이제 부를 때입니다. 신문실. 이동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백호는 맞은편이 아니라 옆에 서 있었다. 압박하지 않는 자세였다. 책상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동우 씨,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백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민지 씨와 소개팅을 하셨죠? 네, 한 번 만났습니다. 어땠습니까? 별로였어요. 금방 끝났고요. 왜 별로였습니까? 민지 씨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백호가 파일을 펼쳤다. 이동우 씨는 화학과 출신이시죠? 네. 성적이 아주 좋았더군요. 수석 졸업. 이동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열심히 했습니다. 현재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계십니까? 네.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신경독소 중화제 개발입니다. 신경독소요? 그럼 신경독소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네, 연구하려면 알아야죠. 백호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증거 봉투에 담긴 학회 소포의 편지 봉투였다. 이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동우가 봉투를 바라봤다. 아니요. 확실합니까? 네, 처음 봅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백호가 지문 분석 결과지를 꺼냈다. 이 봉투 안쪽에서 당신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동우의 활골이 굳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국가수 분석 결과입니다. 확실합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지문을 조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안쪽은 더욱. 백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동우 씨, NX17 안정제, 페닐렌 완분 분말. 당신이 개발한 혼합물에 대해 들었는데요. 이동우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연구를 이해했다는 표정이었다. 뛰어난 성령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더군요. 역시 알아보셨네요. 백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물질들이 체내에 들어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결핍과 왜곡을 만든다고 하던데요. 부작용이 꽤 심한가 봐요. 잘못하면 사람 죽겠는데요. 그런 걸로 누가 죽나요? 과거에 민지 씨를 스토킹한 적이 있으시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으셨고 성형수술까지 하셨습니다. 민지 씨가 당신을 싫어했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까? 그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뵙게 될 겁니다. 백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상권은 자발적으로 다시 경찰서에 왔다. 그는 협조적이었다. 한약에 대해 다시 여쭙겠습니다. 한의원에서 받은 후 전달하기까지 이틀 동안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누가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아, 은빈이가 한 번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약을 건드렸을 리는 없어요. 백호는 잠시 허상권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한약 성분 분석 결과 마황 함량이 처방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한의사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럴 리가. 조작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한약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허상권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입니까? 김은빈도 이번에도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백호는 차분했다. 김은빈 씨, 허상권 씨 집 냉장고에 있던 한약을 만졌습니까? 네? 왜 제가 그걸 만져요? 민지 씨가 그 한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아셨습니까? 모르죠. 저 한의학 몰라요. 백호가 협박 면지를 꺼냈다.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겁주려고 했어요. 상건이한테서 떨어지라고.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닭피를 묻힌 인형은요? 저주 인형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겁나게. 백호는 김은빈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실제 해칠 생각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없었어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서 회의실. 백호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정영사와 수정이 앉아 있었다. 백호가 첫 번째 이름을 가리켰다. 허상권은 제외합니다. 민지를 죽일 동기가 없고 임신 사실도 몰랐습니다. 백호가 허상권 이름 옆에 X표를 했다. 백호가 두 번째 이름을 가리켰다. 김은빈도 제외합니다.
화학 지식이 전혀 없고 학회 소포와 연결점이 없습니다. 백호가 김은빈 이름에도 X표를 했다. 백호가 마지막 이름을 가리켰다. 이동우. 동기는 집착과 거부에 대한 분노. 방법은 화학무기. 보툴리누스균 생성 가능. 백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백호는 편지지와 봉투, 초콜릿을 다시 분석했다. 편지지에 묻은 건 NX17 안정제. 봉투 안쪽 코팅은 페닐렌 완충분말. 초콜릿에는 제3의 촉매제. 세 가지가 만나면 보툴리누스균이 생성됩니다. 이동우는 다시 불려왔다. 이번에도 책상 위에는 커피와 서류가 놓여 있었다. 백호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개발한 약품 참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동우가 조금 긴장을 풀었다. 네. 그런데 성분 3개가 합쳐지면 보툴리누스균이 만들어지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백호가 살짝 미소 지었다. 예? 그걸 어떻게... 아니, 누가 아니, 전 모르는 일입니다. 왜 모함을 하세요? 이동우의 활굴이 창백해졌다. 보툴리누스균은 공기가 없는 밀봉된 곳에서 증식하죠. 참 엄청난 천재예요. 이동우가 웃었다. 아주 극미량만 생성돼도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물질인데 말이죠. 이동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의 지문과 함께 초콜릿, 편지지, 봉투가 조합되면 독극물이 된다는 거. 이동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문이라뇨? 난 장갑을 아니, 지문이라뇨? 전 소포를 보낸 적이 없는데요? 백호가 천천히 말했다. 응? 난 소포라고 한 적 없는데? 백호가 고개를 기울였다. 참 대단하단 말이야. 백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까 당신이 마신 커피와 서류에 약품을 묻혀놨습니다. 이동우의 눈이 힘이 빠졌다. 아까 종이에 스쳤나? 빨리 항독소제 주사를... 어서... 왜요? 아까 당신이 만든 약품으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야. 나 죽을지 몰라. 이동우가 고개를 떨구었다. 몸이 이상해지는 느낌이... 얘기해보세요. 약을 줄 테니. 제발 약 좀... 왜 죽였어요? 그냥 모든 걸 완벽하게 민지가 좋아하는 걸로 바꿨는데 얼굴도 옷도 향수도 직업도 그런데도 소개팅 자리에서 절 싫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기억에서 안 지워졌어요. 그런데 기억을 지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 지워지길래 지워주는 걸 택했어요. 전 그러면 기억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꿈에서 민지가 나와서 절 째려봤어요. 기억을 지우는 방법을 몰라서 사람을 지운 겁니까? 이동우 씨, 그건 사랑도 기억 삭제도 아닙니다. 그건 존재를 삭제하려는 살인입니다. 백호는 문 쪽을 바라봤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영사가 들어왔다. 이동우 씨, 당신은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동우는 끝까지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받고 싶었던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한 참고인이었다. 며칠 후, 백호는 수정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결국 한약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었네요. 백호는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동우는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죠. 결국 학회 소포가... 지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술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기술을... 그게 범인의 약점입니다. 수정이 조용히 물었다. 민지는 평화롭게 갔을까요? 백호가 말을 멈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허상건은 민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는 관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의 손에는 은반지가 들려 있었다. 민지가 끼고 있던 반지. 아이도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반지를 관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김은비는 경찰 조사 후 풀려났다. 하지만 그녀는 허상건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며칠 후
허상건에게 짧은 편지가 왔다. 미안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허상건은 편지를 읽고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백호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마지막 메모를 적었다. 사건 번호 89-10-18. 피해자 민지. 가해자 이동우. 사인 보툴리누스 독소에 의한 신경마비 및 호흡곤란. 특이사항. 화학무기를 이용한 시간차 살인. 부검 초기에는 자연사로 오인됨. 규훈. 죽음이 깔끔할수록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기술을 숨기지 못한다. 백호는 펜을 놓고 파일을 닫았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기술은 항상 쓰는 사람을 먼저 드러낸다. 2025년 자료실. 강태산과 이세희는 모든 파일을 다 읽었다. 와, 무섭네. 집착이 심한 건지 사이코패스인지. 사이코패스. 당시에는 이런 단어조차 없었지. 그래도 잡았네. 자백이란 방법을 썼지만 증거는 있었으니까. 일본의 사이비 교주 가스 사건에 이거와 유사한 가스를 사용했었지 아마? 맞아. 아주 유명했지. 이세희가 아래쪽을 가리켰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박스. 이거 다음 사건 같아. 그래. 그런데 우리 일은 하면서 해야겠는데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 우리 전산 작업도 해야 하는데 또 야근이겠네. 에휴. 이세희가 라벨을 읽었다. 89년 11월 3일.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이번엔 아주 짧게. 다음에 보자. 오늘은 이만. 응. 근데 왜? 백호 교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 왜? 용의자 3명 중에서 정확히 범인을 찾아냈잖아. 증거도 희미했는데. 삭자법이지. 불가능한 걸 하나씩 지워나가면. 남는 건 진실. 둘은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테이프를 붙이고 서가로 밀어 넣었다. 지하 창고에 불이 꺼졌다. 하지만 기록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다음 사건을, 다음 진실을 기다리며. 라벨 89-11-03. 새로운 사건, 새로운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린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